코스피 5천은 대통령의 공약 아닙니까? 네. 이제 실제 그 저평가된 것을 좀 개선하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잠재적 수치가 하나 있었고, 네. 그럼 우리가 신흥국 평균은 좀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코스피 5천이라는 게 이제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의 그 상대적 지표들을 네. 보고 상정을 해보면 가능한 거 아닌가? 통상적으로 네. PBR이 1이라는 것도 저평가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1보다 더 다운됐다면은 불신이죠.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회계가 조작됐기 때문에 장부를 못 믿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주가를 누르는 다른 제도적인 요인들이 있다. 즉 일부의 일대 주주, 최대 주주라고 하는 쪽에서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행태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보통 한 60에서 70% 정도 일반 주주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고 그 일부 일대 주주, 지배 주주들이 독점적 이익을 가지는 행태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박스권에 있는 그 코스피가 이제 좀 풀려나는 거죠. 서서히. 그래서 제가 거품이라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업사이드 포텐셜을 좀 더 진지하게 보고 업사이드 포텐셜 지금 눌린 것을 어디까지가 제거할 수 있는가를 좀 계속 고민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법을 통과시키면서 3,100, 3,200까지 올라온 거고 상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로 이례적으로 끝나겠지라고 요구를 하는 그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코스피 5천은 대통령의 공약 아닙니까? 공약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달성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5년 안에. 그래서 저희는 네. 의지의 편이다. 되게 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의지를 표명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는 과거에 코스피 2000 때 네. 시가총액이 약 1000조가 안 됐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뒤로 2500조까지 올라가고 최근에 3000조를 네. 돌파했는데 네. 2500조 전후했을 때 그 시점에서 정상적이라면 코스피가 한 4500, 그렇죠. 5천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왜 안 갔냐. 네. 이제 실제 그 저평가된 것을 좀 개선하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잠재적 수치가 하나 있었고 네. 두 번째는 PBR 저희가 계속 설명하는데 네. 장부가치 대비 주가가 1% 1이냐, 네. 1 미만이냐, 1 이상이냐 이런데 기업의 PBR 말씀하시는 그렇죠. 상장 회사의 이 장부가치와 네. 상장 회사의 주가가 이제 그대로 일절로 매치되면 PBR을 1라고 네.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작년 12월 말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기초하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 PBR이 평균 3.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흥국이 1.8 좀 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0.89, 0.9 이 정도 됐었어요. 일이 안 되었군요. 작년 말 기준으로. 네. 그래서 PBR이 통상적으로 PBR이 1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저평가된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장부가치가 똑같으면 청산가치가 똑같다는 거니까 네. 미래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주로 이 시장 특히 상장을 하고 있어서 네. 상장 회사는 상장하지 않는 회사보다는 더 역동적일 것이다. 네. 더 미래에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PBR이 1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흥국 지수가 1.8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0.9 정도 있었을 때 더블링하면 5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신흥국 평균은 좀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코스피 5천이라는 게 이제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의 그 상대적 지표들을 네. 보고 상정을 해보면 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제 다른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자본시장은 억눌려 있을까? 네. 이른바 박스피라고 하는 속에서 네. 갇혀 있을까? 그 다음에 왜 국장 탈주는 지능순이란 말이 퍼져 있을까? 그 냉소. 네. 그 냉소의 원인이 되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본시장의 그 냉소 거수기사회를 책임지는 네. 이사를 바꾸자. 네. 그러면 이제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그런 행태들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1차적인 수단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신뢰가 좀 회복되면 좀 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 있는 어떤 선택들이 있을 거고 그게 누적되다 보면 좀 더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한번 국정기조로 또 정책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PBR이 1 미만까지 떨어져 있는 거는 이제 시장에 대한 불신, 기업에 대한 불신도 있겠고 좀 저평가된 점도 있고.
두 가지 정도? 통상적으로 네. PBR이 1이라는 것도 저평가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1보다 더 다운됐다면은 불신이죠. 둘 그 중에 하나인 정도는. 겁니다. 회계가 조작됐기 때문에 장부를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상장회사 시스템, 공수 시스템이 그 장부를 못 믿는다면 네. 이건 더 그렇죠. 이상 심각한 오면 안 되는 얘기죠. 거죠. 네. 여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회계 시스템 자체는 공시 자체는 이제 정상적으로 한다고 전제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눌려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주가를 누르는 다른 제도적인 요인들이 있다. 즉 네. 일부의 일대 주주, 최대 주주라고 하는 쪽에서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행태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개선해야 된다. 즉 주주들의 이 다수가 보통 한 60에서 70% 정도 일반 주주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고 그 일부 일대 주주, 지배 주주들이 독점적 이익을 가지는 형태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된다면 그러면 이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거죠.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주가 중시 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좀 부동산 문제도 좀 얽혀 있는 게 있겠죠? 크게 보면 그 부동산 문제가 네. 있는데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직접적인 건 아니고 네. 자본시장 자체만 넣고 봤을 때 황당하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정책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제들은 실은 네. 윤석열 정부에서 다 하려고 했던 정책이었어요. 네. 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 해달라고 했던 것들을 윤석열 정부가 하려다가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다가 중도 포기하니까 시장은 더 실망을 한 거죠. 아 이거 정말 믿어서 안 되겠구나. 대한민국은 어려워. 그렇죠. 저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이에요.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의지가 없는 정부, 정치권의 무관심. 그 속에서 그러니까 수학개미로 나 해외로 나가서 투자하는 게 그렇죠. 맞겠다라고 하는 냉소가 있었던 거고 그 냉소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가 포인트여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상법 개정안 저희가 통과하고 네. 그리고 나 거부권 행사하고 그 과정까지도 시장은 지켜보는 눈이었죠. 올해 최저 시가가 4월 9일치가 아마 코스피 최저였을 겁니다. 네. 2290 좀 넘은 그 네.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290 좀 넘는 데서 지금 3200을 뚫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900 이상 그렇죠. 올라간 거니까 짧은 네. 시간이었어요. 지금 약 3달 정도 됐나요? 뭐 이런 시간에 이 정도의 변화는 너무 이 거품이 낀 거 아니냐. 뭐 그런 제대로 얘기도 된 있더라고요. 코스피냐에 대한 그런 걸 오히려 걸러봐야 되는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내란 그 직전에 한 6개월 동안의 평균이 코스피가 2,600에서 700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략 2,650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러면 2,290에서 2,650이나 2,700 정도 되는 것으로 회복하는 것은 헌정 질서의 정상화도 당연히 회복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2,700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네. 이게 한 지금 3,200 까지. 500이 올라온 거잖아요. 네. 이것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박스권에 있는 그 코스피가 이제 좀 풀려나는 거죠. 서서히. 근데 이게 거품이냐 아니면 실체가 있는 것이냐. 에서 이제 이게 거품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저희도 네. 저희가 주관적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떠냐를 계속 주기적으로 좀 저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네. 처음에는 설마 하다가 요즘에는 아 이게 그동안에 억눌렸던 것들이 올라오는 포텐셜 유동성이 충분하기 때문인 거 아닌가? 또는 그 회사의 본질적 가치 자체가 이미 그 정도 올 수 있을 만큼 됐었는 눌렸던 것이 올라오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시각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거품이라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업사이드 포텐셜을 좀 더 진지하게 보고 업사이드 포텐셜 지금 눌린 것을 어디까지가 제거할 수 있는가를 좀 계속 고민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 참여자 다양한 이제 제안들을 좀 하나씩 좀 정돈을 하고 그걸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거품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우려도 좀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일본 그 버블 경제 그때 양태랑 좀 비슷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 그런 용어를 쓰는지 기계적으로 맞는 건지 네. 그냥 그 말을 쓴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이
급속히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질적인 펀더멘탈의 변화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냐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토론을 할 영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290에서 2700까지 2657그 사이에 이렇게 오른 것은 내란에 대한 이 충격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니까 그냥 헌정치 정상화의 결과물이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그 후보 시절에 네. 이제 했던 이야기 중에 우리 사회만 정상화하면 가만히 있어도 3천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 그렇게 3천까지는 직접적 액션이 없어도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만 가도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법을 통과시키면서 3,100, 3,200까지 올라온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상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로 이례적으로 끝나겠지라고 요구를 하는, 그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도 개선을 계속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것 같아요. 니들 약속 잘 지키나, 또 어디까지 의지가 있는지는 좀 지켜보겠다. 다만 그전처럼 냉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안 돼. 거기 있어봤자 기껏 해봤자 뒤통수만 맞아. 이런 생각들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